진술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난 20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최종 승자는 결선 투표 거쳐서 내일 가려질 예정입니다. 최고위원회는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후보가, 청년최고위원회는 우재준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1인 신동욱 후보와 2만 표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저는 지금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협위원장도 아니라서 뭐 조직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서 기적 같은 결과를 좀 만들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득표율도 보여주셨고 또 실제 또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기록해서요. 이게 이때까지 제가 한 7, 8개월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들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당에서도 굉장히 결과값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유의미한 결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우리 당원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 더 넓게는 대한민국 정치에 한 번의 역사를 좀 바꾸셨다. 정치 문화 풍토를 바꿨다. 그래서 당원들께서 제가 감사말에 이런 말을 했는데 당원 여러분들께서 조직 선거를 이기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서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당원분들께서 주신 마음에 어긋나지 않게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은 조직도 없이 지금 싸웠는데 3위와도 차이가 많이 나는 지금 1등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2등, 어등은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게 당원 국민들에게 상당히 소구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난 치열했던 전당대회 과정 있잖아요. 일단 최고위원 선거,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까지 묶어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지난 전당대회 과정. 저는 좀 이게 제가 좀 특별한 선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프도 없었고요. 조직도 없었고 사실 저 포함해서 한 3명이서 뛰었던 선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선거 기간에 물론 잠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잤고 또 하루에 굶는 날도 있고 한 끼 먹는 날도 있고 이러면서 해서 한 8kg가 빠졌습니다. 지금 한 2주 사이에 8kg가 빠졌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러 다닙니까? 사람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전당대회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당대표 후보들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구 갈게 하면 대구에 사람이 모여 있고 부산 갈게 하면 부산에 모여 있지만 최고위원 후보들이 제가 내려갈게요 한다고 사람이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역이나 조직들을 찾아뵙는 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방향들로 제가 이때까지 냈던 메시지들이 좀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되게끔 하고 그리고 당의 변화의 필요성을 좀 역설하고 했던 것들이 당원과 당원 사이들에서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파가 됐고 이번에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통상 당내 선거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조직들에게 누구 밀어 하면 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누구 밀어 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민수 좀 밀어 그럼 당연히 밀어야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당원분들께서 진짜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주신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게 조직도 없고 캠프도 없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도 없거니와 또 당내에서 조직을 끼지 않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례도 사실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더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도와주셨던 분들은 우리가 미안하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수석 만들 수 있었는데 미안하다. 수석 못 만들어서? 네, 더 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첫 그 선거 캠페인이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원래 당원상 러닝메이트가 금지돼 있어요. 엄격하게. 근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 러닝메이트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 당대표 후보들 뒤를 좀 많이 쫓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말들도 비슷하고 그리고 행사장도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표를 찍는 사람들은 알죠. 네, 표를 찍는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통상 최고위원들이 팀으로 당선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작할 때
당신의 여러분들의 러닝메이트 김민수입니다가 제 첫 슬로건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러닝메이트가 되줘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내 배우가 되줘라. 그리고 누군가의 후광을 입는다면 특별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후광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면 특별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한테만 숙였으면 좋겠다로 이제 제가 선거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러고 나서 카톡이나 뭐 SNS 메신저로 손 내밀어 준 거 내가 잡겠습니다. 내가 러닝메이트 하겠습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으셨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으셔서 뭐 제가 집에 한 새벽 한두 시에 들어가면 한두 시간 답장을 해도 뭐 다 못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서 진짜로 캠페인을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캠페인을 대신해 주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드러난 표심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규정 지으시겠습니까? 언론이 원하는 대답은 탄창과 반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탄과 반탄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면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강한 보수를 원하는 당원들의 당신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당을 좀 내려놓고 보수의 정치에 올라탄 사람들의 정치로 나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들께서는 강한 보수를 원하시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길 원하더라. 제가 지금 일반 정치인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12월 4일부터 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짧은 시간이 아니죠. 8개월 동안. 이 목소리의 톤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당원분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셨고 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못 나갔어요. 제가 계엄 이후에 방송이 그 많던 방송이 다 잘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파 패널 중에서 그래도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100개 안팎했으면 많이 했죠. 근데 엄청난 건데요. 근데 이제 계엄 이후에 제가 좀 탄핵 반대 입장에서 강하게 싸우다 보니까 실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다 하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방송들로 옮겨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일관된 목소리를 계속 냈고 이 부분들이 당원들께는 굉장히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제 목소리에 상당히 공감해 주셨던 것 같고 또 당원들을 넘어서 사실 이번에 그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는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원 조직선거가 있는 당원조사에서는 제가 약간 오차범위였지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지금 후보들 중에서 1위를 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극성 보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 아니라 중도 확장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도 충분히 호소력 있는 결과였다라고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수 정치인들에게 우리들의 주장을 겁내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의견이 서로 충돌을 하기도 해야 국민들께서 누구 목소리가 맞는지 들어주는데 보수 정치인들은 이게 내 옷에 흙탕물 튀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야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 여론이 저쪽이 우세한데라고 하면 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보 진영에서 하는 얘기들이 진실이 돼버리고 우리 쪽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어떤 의견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근데 지금 거꾸로 이게 지금 제가 한 8개월 정도 같은 목소리를 내오면서 우리 당의 조직선거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당원들이 절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용기를 내는 것도 답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전당대회 첫날만 해도 저만 금기어들을 막 쏟아 뱉었거든요. 근데 예컨대 딱 한 두 마디만 소개해 주세요. 첫째 날 제가 대구에서 내뱉었던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절규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금기어처럼 돼 있었어요. 이름을 못 꺼내게. 근데 이 연설에서 제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었거든요. 티켓 10장이 딱 나옵니다. 그럼 5천 명 중에 10명인데 한호는 온 진영에서 다 터졌습니다. 가장 큰 한호. 그때 다음 날부터 다른 후보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저는 극우 프레임을 깨려고 극우를 제 입에서 꺼냈는데 또 여기서 또 완전히 온 당원들이 다 환호가 터졌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날부터는 다들 전투력이 향상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다 점점 더 전투력들이 향상됐던 결과들이 보여주고 이때까지 마음속에 담았던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레거시 미디어가 계속해서 우리 당 전당대회를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로 타겟을 삼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전한길 우리 대표라든가 위주로 많이 방송을 하는데 이 전당대회요 제가 봤을 때 토론회만 다뤘어도요 이게 토론회나
연설에만 다뤘어도 시청률 엄청났을 겁니다. 이렇게 재밌는 전당대회는 제가 봤을 때 역대상 없었다고 봅니다. 최고위원 토론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고위원 토론회도 그랬고 그리고 이 연설 합동 연설회도. 그럼 이게 연설회 같은 거 보면요.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고 제가 볼 때 싸우는 게 꼭 안 좋은 거 아니거든요. 싸우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값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 당은 지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깨지고 파괴돼야 새로운 게 창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과정인데 이거 국민들께서 보셨으면 굉장히 흥미로우셨을 거라고 판단돼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들이 초점을 너무 한 군데 맞추더라. 여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같은 거 한번 보시면 특히 제 거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제 거 보셔도 재밌을 거고 또 이 반대 의견을 펼치는 분들의 연설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김근식 후보 같은 분들의 연설을 봐도 재밌으실 것이고 제 거나 그리고 장동혁 후보 뭐 등을 봐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땐 레거시 미디어가 시청률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봐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님 말씀은 재밌다는 건 단수 재미보다는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포함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뜻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의 현장을 볼 수 있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치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제가 좀 약간 세세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금기어처럼 돼 있는데 그걸 꺼내서 환호를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셨고 극우 정당 프레임 이런 부분 마치 이것도 금기어처럼 돼 있는데 그거를 깨면서 다시 환호를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어쨌든 위기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단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다. 거기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가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어떤 대통령과 절연을 했었는지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절연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결과가 좋았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 절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결과가 좋았느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라고 해서 이 당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쇼라는 거 알고 계시는데 쇼까지 하면서 의리까지 없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역사면 이 역사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가 있는데 제 아버지와 절연했다고 이게 핏줄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 하나 끊어낸다라고 해서 우리 당이 변하느냐 이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변했냐 이 사람들 정치가 변했냐 이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냐 안 변했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거기다가 의리까지 없더라. 이건 지금 국민 정서에 굉장히 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고 10명의 거안들이 들어가서 강제로 끌고 나오려고 했다. 이건 지금 피의자에 대한 지금 이 진술 거부권 자체 법에 보장되어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을 지금 무시한 채로 인권 유린에 가깝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었다라고 해도 일반 국민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들은 공당으로서 당연히 항의했어야 되는 문제다. 근데 다 입 다물었거든요. 제가 첫 연설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절규하고 있다. 또 침묵할 거냐 또 외면할 거냐. 불의에 한 번 눈 감고 불의에 두 번 눈 감으면 불의가 일상이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런 불의에 눈 감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이런 불의가 지금 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게 설령 개인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공당에서 소리를 내야 될 것인데 직전까지 우리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지금 인권 유린의 현장에 있고 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럼 이건 어떤 당원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당원들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근데 지금 이 전당대회를 통하면서 지금 다시 30%대를 회복했거든요. 지지율이 37%인가요? 8% 나왔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상당한 당원들이 다시 복귀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다시 재입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희망이 있다고 봤어. 김민수 너 때문에 나 다시 입당했어. 이 문자만 해도 수십
통입니다. 수백 통입니다. 그럼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그래도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들 폭과 맞서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다시 돌아갔던 민심들이 상당히 돌아오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당이 너무나 비겁한 정치를 하고 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당당하게 잘못했다라고 하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맨날 항상 습관적으로 꼬리 자르기 사람 한 명 자르기로 끝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을 봤다라고 하면 여기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지 이 잘못된 걸에 목소리 내는데 혹시 내 옷에 윤석열 탄핵이라는 윤석열 계엄이라는 이런 흔적이 묻을까 봐 아무도 목소리 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당에는 비겁한 사람뿐이 남지 않을 것이다. 대래 지금 국민이나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이 국민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 비바람 맞아줘야 되는 것인데 국민들 앞에 몰아놓고 내가 뒤로 숨을 거면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앞에 나가서 먼저 말해줘야 되는 것이고 먼저 주장해줘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공감해 주셨던 것 같고 당원뿐만이 아니라 무당층 뭐 누군가는 혹자는 중도층이라고 하는 이 층에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어느 정도 끌어냈기에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처벌 수순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비겁하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당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이게 또 꼭 당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당에 가까워지는 거를 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꼭 야당의 프레임이 아니더라도 그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통 에버리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가 이렇게 계속 긴밀한 상황에서도 어떤 새로 혁신하고 새로 당이 탈바꿈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그냥 우려였다라는 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만 봐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주장들을 8개월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나올 때 12월 4일부터 제가 이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와 탄핵 문제로 싸울 때 많은 분들께서 왜 그러냐라고 했습니다. 정치 못한다 앞으로. 그래서 정치 그만둘 생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싸웠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당이 그런 스탠스를 계속 가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혀 옹호냐 비옹호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에서부터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지금 주장할 바를 제대로 주장을 했느냐. 그럼 지금 계엄이 잘 됐냐 잘못된 것이냐고 통상 많이 물어요. 그래서 계엄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보수 정치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계엄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탄핵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진짜로 애매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가기 위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계엄을 하나의 사건만 딱 잘라서 옳으냐 그르냐로 하면 이건 흑백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은 역사의 하나의 가정이거든요. 그럼 계엄이 일어나게 한 가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전까지 지금 29번의 지금 탄핵 소추가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행정부의 수반들이 상당히 껴 있습니다. 행정부를 분명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예 삭감시켰습니다. 예산 마비도 분명히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 상태로 거의 만들어놨는데 분명히 우리나라의 계엄법에는 지금 행정이 마비되었을 때도 개헌권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전체적인 가정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럼 이 가정의 역사를 놓고 계엄을 평가해야지 민주당의 잘잘못도 나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당의 잘잘못도 나오는 것이고 이때 제대로 된 역사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계엄 한 사건만 딱 잘라놓고 야 계엄이 잘 됐어 잘못됐어 흑백 논리로 정한 다음에 계엄은 잘못된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한 것이야라고 하면 이건 제대로 된 역사평가가 아니다. 이걸 하나의 가정으로 놓고 볼 때 제대로 된 역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역사도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당에 하는 말이 우리들이 인정할 걸 인정한다 하는 선상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이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계속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론 자체가 우리가
싸움조차도 못 붙어보고 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한쪽만 소리를 내면 이쪽이 진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소리를 내서 이게 부딪힐 때 누구 말이 맞는지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 평가의 기회마저 우리 손으로 내려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낼 주장들을 소리를 내라라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면 나는 이번에 조직도 없고 캠프도 없이 선거 치렀지만 내가 만약에 내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면 나는 이게 당연히 큰 차이로 떨어질 것이고 그럼 난 정치계 떠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여론조사까지 1등을 해버렸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 데이터 값만으로도 해도 김민수의 주장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해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이런 수치가 나왔다면 우리 당이 더 당당해져도 된다. 당당하게 임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김문수 후보 통합과 포용을, 장동혁 후보 선명성과 단일 대우 각각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 돼야 됩니까? 제가 말하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죠. 당원당규 위반인데. 어떤 덕목을 갖춘 사람이? 저는 두 분의 정치적 언어가 다를 뿐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정치적 용어가 다르다.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지금 더 강한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내년 지금 지방선거와 그리고 6년이 되나요? 그때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만들려는 의지는 두 분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어떤 분이 되는 것이 좋냐를 떠나서 지금 네. 모두가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되든 간에 협력 관계가 일어날 것이다. 협력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여당 대표는 내란 정당 해산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마음먹은 법안들 줄줄이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좀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마 좀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레거시에선 잘 안 달아서 모르시겠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네네. 투쟁이 곧 혁신이다. 투쟁이 곧 살길이다. 제가 지금 우리 혁신이가 꾸려져서 계속 쓸데없는 혁신안을 짜내길래 그때 제가 했던 말인데요. 지금 목에 총칼 들어왔는데 무슨 혁신안을 짜고 있느냐. 싸우는 게 곧 혁신이고 싸우는 게 곧 살 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우리 사람 취급 안 한다면서요. 악수도 하지 않겠다면서요. 네.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 못한다. 나가서 투쟁해라. 싸우고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민주당의 악법과 투쟁하고 민주당의 인권 유린과 투쟁하고 민주당의 지금 온갖 탄압과 투쟁해라. 그래서 이 여론이 받쳐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아니요. 정청래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다. 여론과 싸워야 된다. 여론이 지금 우리 쪽으로 이끌게끔 만들어서 여론이 비슷해지고 여론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면 대화 우리가 하지 말래도 올 것이다. 그때 정청래가 우리 사람 아니니까 대화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취급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라도 대화를 하러 와야죠. 여론이 기울면.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여론의 힘인 것이지 민심의 힘인 것이지 정청래의 힘도 이재명의 힘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여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반시장법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온갖 지금 악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제대로 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돌아설 것이다. 이거는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투쟁을 제대로 하면 이건 분명히 여론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19년도에도 실제로 우리들이 경험했던 적이 있다. 2019년이요? 네, 2019년 4월부터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 날 강화문에서 저희 당이 장애 집회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20% 초반대 지지율에서 시작했는데 이거 민주당과 오차 범위로 좁히는데 불과 6, 7개월뿐이 걸리지 않았다. 근데 이때는 정말 처절하리만큼 투쟁했다. 그리고 투쟁할 때마다 졌어요. 우리는 패스트트랙도 막지 못했고 투쟁은 했으나 다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국의 인명을 막아냈고 여기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냈고 정권교체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투쟁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신다. 왜 싸우지 얘네? 정치인들 싸우지 말라. 이거 덕목이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우라고 정치인 뽑아놓은 겁니다.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싸우고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이 싸워야 그래야지 이게 국민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지금 여당이 저 정도로 폭거를 한다면 당연히 야당의 의무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치열하게 싸울 때 국민들이 국민의힘 대체 왜 저래?
하고 우리들의 주장을 봐주신다. 그럼 이 주장이 누구 주장이 맞는지 그때서야 평가가 들어가시고 그때서야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쟁이 혁신이고 투쟁이 살 길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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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민수 최고위원님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 당대표 결선 투표 참여 호소한 글 공유하면서 당원 게시판 조사는 꺼지지 않은 불꽃이다. 네. 당 차원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한쪽에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 일견에서는 네.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원래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하면 되느냐라고 해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원 게시판은 당원들이 지도부와 소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당심을 적으면 이걸 지도부가 당심을 들으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당의 지도부가 여론 조성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 취지랑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당원 게시판이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여기서 여론조사 막 여론 조작을 해요. 난리가 날 일이죠. 이건 대통령이 들으라는 거죠. 신문고를 만들어 놓은 건. 그러면 이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진짜로 이런 걸 안 했다면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조사를 통해서. 한동훈 전혀 관계없다는 명예회복의 길이 어떤 경우든 조사는 해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조사를 했더니 나왔다. 그럼 이건 심각한 것이니 이거는 당의 윤리위원회에 당연히 회부가 돼야 될 것이고 당규에 의한 처리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당원들 간의 균열이 계속 갈 것이다. 화합에 방해가 되니 네. 어떠한 경우든 조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 명예회복의 기회 아닙니까? 당당하게 조사하고 명예회복 받으면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당의 뭐 갈등이나 이런 걸 뭐 수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장동혁 후보가 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속아내고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약간의 그런 데 포함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 그 주장의 처음이 전데요. 그럼 제가 출마 선언할 때 1번 공약이 당내 작용화 중단 척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 지금 가치 집단이고 이념 집단인데 이 가치가 네. 흔들리고 있다. 작용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당 내에서 다름은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데 틀림은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균열을 가져온다. 이게 지금 사교 집단이 아니라 이념 집단인데.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틀린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의 균열을 갖고 오고 화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완전히 틀린 사람이라면 네. 속아내야지 당의 강함을 갖고 올 것이고 당의 화합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지켜보실 국민들에게 어떤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십니까? 비겁해지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이것이 우리 당의 마지막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진짜로 이번이 당원들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신당 창당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고 탈당 러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다시 복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번만큼은 당원들과 했던 약속을 지켜라. 모두가 다 연설회를 통해서 내가 가장 잘 싸운다. 내가 잘 싸울 수 있다. 내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내가 우리 당 강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다 주장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다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뽑히기 위한 레토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과 내가 했던 말, 내가 연설했던 것들이 다 당원들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강한 정당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할 때는 이 뒤가 없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킵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투쟁이 곧 혁신이고 투쟁이 곧 살 길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지 왔습니다.